네, 안녕하세요. 신박스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23일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한 2시 58분, 3시 가까이 되는데요. 오늘도 좀 장 마감 전에 영상을 좀 만들게 됐고요. 오늘 시장, 야, 참 무서웠죠. 예, 오전에, 보면서 저도, 이거 그 지수가 코스피 지수 자체가 이제 60일선을 오전에 깨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금 더 깊게 나오는 건가 했는데 이제 반등이 좀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시간으로는 양시장 모두 플러스권. 특히나 이제 수급도 나쁘진 않은 상황이고 상승 종목 수가 이제 코스닥 쪽 하락 종목 수보다 많은 수준으로 갔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이 이제 반등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주요 종목군들, 뭐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뭐 삼성전자, 뭐 이런 종목군들도 플러스로 돌아섰고, 또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지금 현재 플러스권을 보이고 있거든요. 뭐 세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저점 대비해서 한 3, 4%씩은 다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인 저점이다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볼 때 단기 저점을 확인했다는 높은 확률로 좀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다. 밑꼬리를 길게 만들면서 나왔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목은 대세 상승장 속의 조정. 계속 강조드리는 게 대세 상승장 속의 조정일 뿐입니다. 버틴 자가 모든 부를 독식한다. 맞습니다. 이 버틴 자가 대세 상승장에서 큰 수익을 낸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결국은. 근데 그게 사실은 또 제한적인 투자자밖에 안 되거든요. 대부분이 다 큰 수익을 내진 않아요. 대부분은 조그만 수익을 거두거나 그 정도지. 나중에 보면 대세 상승장에 이제 거의 대부분의 기간을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이 큰 수익을 창출해요. 뭐 1억을 가지고서 한 10억을 만들었다든지, 그런 어떤 식의 어떤 투자 결과를 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굉장히 10년 만에 도래한 대세 상승장이라 보고 있고요. 이게 단순히 지금 한 6개월 만에 끝나버리는 그런 장세가 될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 이런 파고를 잘 넘어 헤쳐가는 그리고 극복해낸 사람이, 투자자가 나중에 이 대세 상승의 모든 부를 독식하게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 자산가의 길을 동행하겠다는 공언을 했고 그 길에 많은 분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저는 만들어 드리는데 이 채널에 어떤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는 계속적으로 해나갈 생각이고요. 셀트리온 제넥시는 절대적인 기회였죠. 오늘 절대적인 기회였고요. LG화학 역시도 배터리 데이가 이제 끝나고 후기 내용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한 기회였습니다. 뭐 삼성 SDI 비롯한 배터리 관련 주들도 기회를 보여준 그런 날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뭐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조정이 좀 깊었는데 조정이죠. 조정이 조금 긴 어떤 흐름을 좀 보이고 있지만 뭐 마무리되는 어떤 국면이 조만간 도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오늘의 시장 흐름은 긍정적이다. 그렇게 좀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한번 마감 복귀해 볼게요. 지금 현재 3시 2분이고요. 코스피가 0.2% 상승 중에 있고요. 코스닥이 0.54% 상승 중에 있어요. 우리나라 증시가 해외 증시 대비해서 조금 하락이 좀 깊었죠.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S&P가 1% 상승했고 나스닥도 1.7% 상승하면서 반등을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오전에 너무 급격하게 빠졌어요. 그래서 보시면 일본 시장도 뭐 보합 정도, 홍콩 시장도 보합 정도, 뭐 대만 시장도 약 보합 정도. 그러니까 오늘 뭐 깊게 빠진 건 아니었어요. 보시면, 이제 상해 종합 증시도 뭐 깊게 막 빠졌다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조금 깊게 장중에 출렁거렸어요. 그 이유를 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최근에 늘어난 어떤 굉장히 큰 신용 잔고에 대한 부담, 이런 어떤 구간들에서 이제 들어왔던 막 그 요즘 뭐 은행에서 신용 대출 받고 뭐 이런 거 많다고 하잖아요. 레버리지를 끌어가지고 막 영 끌어가지고 투자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쪽에 대거 들어왔던 자금들이 여기서 흔들어 제끼면 그런 종목, 이제 그런 자금들이 이제 주요 이제 그 뭐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에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바이오 종목들에 상당 부분이 이번에 흔들려서 많이 털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외부에서 차입해가지고 막 이런 자금들, 레버리지 자금들은 심리가 굉장히 이제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단기간에 급락을 연출시키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량들이 막 오늘 오전에도 막 출회되면서 아시아권 시장 대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급격하게 좀 밀리는 그런 어떤 현상이 좀 벌어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오늘 보시면 플러스로 시작했지만 쫙 밀렸죠. 예, 굉장히 겁나게 좀 만들었는데요. 이 구간 거치고 나서 다시 돌리는 어떤 흐름, 반전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좀 높아요. 이게 반전됐다 볼 수 있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거예요. 분봉입니다. 이건 코스피 분봉이고요. 코스닥 지수 한번 볼게요. 코스닥 지수도 보시면 밑골이 되게 길죠. 장중에 2.4%까지 지수가 빠졌었어요. 그래서 역시나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60일선을 살짝 붕괴했단 말이에요. 앞서 보시면 60일선을 붕괴를 안 했는데 여기 보시면 8월달 조정 그리고 6월달 조정 때도 이 초록색 선 60일선까지는 조정을 안 받았는데 여기서 살짝 깨다 보니까 투매성 물량들이 쫙 나와버린 거죠. 그거 딱 걷어들이면서 딱 반격이 됐죠. 그래서 단기 저점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오늘 흐름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분봉으로 보더라도 오전 장 초반에 굉장히 무섭게 만들었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다시 반전되는 흐름, 지금 현재 시간 3시 5분까지 만들어지는 상황이고요. 뭐 특별하게 변동사항이 크게 발생할 것 같지는 않아요. 장 마감까지. 이 정도로 반격되는 흐름이, 반등의 흐름이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고요. 추석 전에 참 심리를 많이 뒤흔들고 그러는 것 같네요. 그만큼 이제 추석의 어떤 연휴 기간이 상당히 좀 길다 보니까 현금화하자 이런 어떤 심리들도 분명히 섞여 있는 것 같고요. 또 미국 시장이 또 조정이 길어지다 보니까 여기서도 조금 물량을 덜어내자 이런 느낌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연쇄적으로 반응하면서 이런 시세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시세들이 여기서 멈춘다면 조정 기간이 생각보다는 짧게 마무리 짓고 반격하는 추세가 복귀되는 흐름으로 전개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 흐름은 괜찮은 것 같고요. 수급 한번 볼게요. 오늘 오전에 좀 많이 놀라셨죠? 그래도 다행히 오후에 이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드릴 때 심각한 표정으로 음성으로 하지 않아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기관들이 좀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외국인 수급은 크게 변동 없고요. 어제 선물을 많이 패대기 쳤는데 오늘은 순매수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은데 수급 쪽으로는 외국인들은 특별하게 매도할 요인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관들이 왜 이렇게 매도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펀드 환매 자금이 섞여 있긴 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상당히 지금 보면 단기적인 시각의 어떤 스탠스를 계속적으로 취하는 것 같아요. 연기금 계속 팔고 있고 금융투자 어쨌든 계속적으로 단기적인 차원. 그래서 시장이 좀 흔들리면 그냥 기관들 입장에서는 털고 가자, 챙기고 가자 이런 어떤 심리들이 연쇄적으로 발동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엉금엉금 올라가다가 쭉 밀리고 엉금엉금 올라오다가 쭉 밀리고 이런 전형적인 어떤 상승과 하락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그럼 이제 주요 종목들 한번 좀 체크해 볼게요. 주요 종목들 보면 삼성전자도 이제 플러스권으로 돌아서서 시장을 조금 반격하는데 힘을 이끌어주는 셈이죠. 시총 1위 종목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추세가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는 위치 21선에서 반등이 나와주면서 시장을 또 멈추게 만드는 하락을 멈추게 만드는 역할을 해준 것 같고요. 하이닉스가 3.9% 세네요.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가 중요하죠. 네이버 카카오가 반등 나와주는 게 시장이 이제 추세가 돌려진다는 신호로서 굉장히 그 시그널적인 측면에서 큰 그 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 네이버가 돌아서는 게 지수가 돌아선다는 신호로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네이버 카카오가 3% 4% 이렇게 급등하는 게, 그리고 이제 반등의 흐름을 좀 만들어 가는 게 굉장히 시장에는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거는 단기 저점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무게추를 좀 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60일선 정도 부근에서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배터리 관련주들은 오늘 오전에 좀 강했다가 지금 좀 밀리는 2% 내외 정도 밀리는데요. 저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다 봅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 60일선 부근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붕괴돼가지고 또 투매 물량 팍 나왔는데요. 저점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삼성 SDI 마찬가지로 이건 조금 더 강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배터리 데이 이후 LG화학과 삼성 SDI는 삼성 SDI가 시세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셔가지고 배터리 종목을 좀 사고 싶다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LG화학하고 삼성 SDI를 같이 묶어가지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배터리 종목도 저는 지금 이 조정 이후 굉장히 좋은 흐름이 전개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투자 전략을 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LG화학과 삼성 SDI는 같이 페어로 묶어가지고 사는 게 좋겠다, 만약에 매수구를 한다면.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요. 셀트론, 현대차 좀 얘기해 볼까요? 현대차도 제가 이 조정 마무리되는 국면에서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을 좀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종목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정 마무리되는 국면에서는 시장 대비 현대차 그룹이 먼저 치고 나갈 것 같아요. 명분성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수급적으로도 시장 대비 강해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 현대차는 조정 이후에는 시장의 어떤 주도주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들고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땐 홀딩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쪽 볼게요. 셀트리온이 사실 이제 다른 어떤 성장 섹터의 주도주군들 대비해서는 기술적인 흐름이나 추세적인 흐름이 별로 좋진 않아요. 명분은 좋죠. 실적도 그렇고 코로나 이제 모멘텀도 그렇고. 근데 추세적으로는 별로 좋진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이게 복귀되려면 조금 매물을 소화하는 어떤 과정들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밑꼬리를 길게 그리면서 올라왔던 부분은 단기 저점은 확인했다는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흐름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합 정도죠. 3.4% 정도까지 밀렸었습니다. 그래서 6월달 정도의 가격까지 회귀하는 정말 참 어떻게 보면 좀 처참하죠. 이런 강세장에서 그런 부분들 저도 이해하고요. 그래도 믿어줘야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로 오늘 60일선, 120일선을 깨면서 물량들이 뚝 나왔는데 거래가 별로 없죠. 이 가격대에선 팔 사람들은 더 판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본주인 셀트리온 주식 흐름에 따라서 같이 연동되기 때문에 크게 기술적인 분석이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넥신 같은 경우는 오늘 그래도 플러스 한 2%, 1.95% 상승 중이죠. 역시나 밑꼬리를 쫙 그리면서 올라왔죠. 그래서 요 선을 지켜주는 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데요. 요 선을 지켜주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조정의 형태고요. 전혀 이상할 건 없는 흐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의미 있던 게, 오늘 오전에 제가 그 박셀바이오 분석 영상을 좀 올려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공모가까지 하회해버리고, 공모가가 이게 3만원이었거든요. 그것도 수요 예측에서 하단을 받았어요. 밴드 하단을. 그렇게 이제 기관으로부터 이 외면을 받고, 상장 첫날 공모가 3만원 대비해서 시초가가 27,000원에 종가가 21,350원에 마감됐어요. 처참하죠. 그냥 다 패대기 쳤다 보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숨겨진 진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 이제 오늘 한 24% 오르고 있는데
900억이죠. 2천억 정도 되죠. 예.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비싼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정말 뭐랄까요. 남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런 종목에서 예, 대박이 터진다. 예, 숨겨진 진주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소문난 곳에 소문난 잔치에 대박 없잖아요. 예, 뭐 카카오 게임즈나 SK바이오팜이 상장하고 나서 예, 들어와서는 뭐 사실 투자한 사람들은 별 재미가 없거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목군들을 계속적으로 분석하다가 이거 너무나 매력적인 가격이다 싶으면 이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 혹시라도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예, 좋은 어떤 기회를 노리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얼마 전에 그 BBIG 지수라고 예, 정부에서 발표한 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12종목 안에 들어간 종목 중에서 시총이 굉장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들어간 종목군들 더존 비주온하고 펄어비스가 있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뽑혔다 해가지고 급등했는데 그 뒤로 밀렸죠. 저는 요런 자리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관심 가지기에. 그래서 한번 얘기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예, 펄어비스도 마찬가지로 게임주잖아요. 뭐 NC소프트나 넷마블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펄어비스는 지금 시총도 2조 5천억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비중으로 지수가 만들어지는데 같은 자금이 들어오죠. 예, 그 펀드로. 근데 시총이 작으니까 같은 자금이 들어와도 NC에 들어가는 자금하고 펄어비스에 들어가는 자금하고 임팩트는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예,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고 예, 시장에서 조금 관심도가 떨어지는 어떤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안전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셀바이오도 그런 관점이고 결국은 어제 같은 날 매수하기 딱 좋았거든요. 어제 종가 부근이나.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어제 종가 부근에 샀거든요. 예. 그리고 오늘 팔 생각이 없어요. 상한가가 더 안 파다는데. 예.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주식을 바라보면 조금 더 안전한 지점에서 예, 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좀 경험을 했고 그래서 더존 비존 펄어비스가 사실 그 삑 지수 포함되고 나서 예, 관심 받다가 예, 꺼진 이 지점이 좀 좋은 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먼저 이제 본문 내용 들어가 보면요. 2차 전지 관련해서 배터리 데이에 대한 내용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배터리 데이에 대한 어떤 이 메리츠 증권에서 나온 리포팅인데요. 사실 내용 보면요. 시장을 예상을 뒤엎는 뭐 특별한 어떤 내용이 있지는 않았어요. 예, 뭐 그냥 시장에서 예상한 정도? 예, 그러니까 두려움이나 우려나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져 있었는데 사실 거기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 시간으로도 테슬라가 좀 빠지고 어제도 빠졌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실망감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에 반면에 이제 기존의 뭐 한국 배터리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는 불확실성이 좀 낮아진 거죠. 예, 그만큼 두려워하던 부분이 뭐 발표되지 않았다거나 그런 부분이 때문에 서프라이즈는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위험 요소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은 여러 가지 이제 원가를 낮추고 이제 주행 거리를 높이는 그런 기술을 이제 계획을 갖고 있다 하면서 이렇게 뭐 5가지 정도의 내용들을 얘기했는데요. 예. 뭐 대체적으로 이제 이거에 관련된 여러 기술들을 향후 장착해 나갈 것이다. 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2022년, 2023년 정도까지 이거를 뭐 어떻게 적용해가지고 생산 능력을 만들어내고 배터리를 이제 내재화해가지고 어떻게 해나가겠다 이런 것까지는 아직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해가겠다는 어떤 계획 정도를 발표한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고체 배터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위협되는 어떤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이제 팩 기준 원가는 기존 대비 한 56% 정도 줄일 것이다.
주행거리는 기존 대비 한 54% 정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고요. 단위 투자 비용 또한 기존 대비 한 69% 낮아질 걸로 예상한다. 그래서 배터리 생산 능력을 21년도 10기가 그리고 22년 100기가 2030년 3테라와트를 확보할 계획이다고 이제 언급했어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터리데이의 핵심은 배터리의 원가와 에너지 용량 측면에서 테슬라의 내재화 배터리가 국내 배터리 업체의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부분에서는 사실상 단기적으로는 좀 낮다고 보여지고요. LG화학 같은 경우 지금 어떤 기술 로드맵 갖고 있는 부분에서 테슬라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다 준비하고 있는 거고, 오늘 발표한 테슬라의 어떤 신기술들 다 준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경쟁에서 압도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도 이런 것들을 사실 생산을 한다는 건 다른 문제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제가. 기술을 갖고 있어도 그걸 생산으로 해가지고 이제 자신들이 원가를 낮춘다, 주행거리를 높인다, 이거는 또 생산해봐야지 알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축적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가능하지, 사실 테슬라가 이거를 내재화해서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된다 하더라도 22년 이후에나 위 신기술들이 안정된 생산 능력을 확보할 것이다. 이런 어떤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의견을 냈는데요. 저도 동감해요. 그래서 이게 큰 위험 요소가 되진 않았고, 배터리 데이가. 그리고 오히려 테슬라가 해외 기업, LG화학이라든지 CATL에 대한 어떤 의존도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구나. 그거를 다시금 확인해 줬기 때문에 K 배터리 회사에 대한 어떤 그 밸류는 더 높아질 것이다. 그 생각이 저는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건식 전극, 이게 이제 배터리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기술인데요. 테슬라가 이제 다른 기업을 인수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기술이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체에 어떤 그런 기술들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탐색하는 거죠. 그런 조그만 회사들 인수해가지고 기술을 장착하고. 그래서 이런 기술 자체도 국내 업체 대비 여기서는 1년 정도 앞서 있다 판단하는데요. 이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앞서 있다. 생산 문제도 달려있기 때문에 2022년 이후부터는 동일선상에서 경쟁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 관련된 내용, 특히나 이제 LG화학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집중해서 정리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제 LG화학에 대한 시각, 저는 이제 분할의 방식보다는 인적 분할, 문적 분할, 분할의 방식보다는 그 내용과 업종의 트렌드에 좀 초점을 더 비중을 두는 거예요. 지금 많은 언론과 투자 전문가들 그런 쪽에서는 분할의 방식에 초점을 두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프레임으로 이제 LG화학을 좀 매도하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건 어디에 가중치를 더 부여하느냐 문제예요. 투자자의 어떤 전략이나 판단은. 저는 후자, 그 내용과 업종의 트렌드에 초점을 더 두는 거고요. 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죠. 그리고 가중치를 달리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인적 분할 대비 물적 분할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회사 측 의견이 어떠냐면요. 향후 외부 자금 유치 시 장점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적 분할을 해서 이제 가져가면 글로벌 FI, 재무적인 투자자 유치도 훨씬 더 수월하고요. 이제 지분 희석 요인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기업이 성장해 나가는 게 더 포인트지, 그 희석 때문에 여기는 보다 더 빨리 확장을 해나가고 설비 투자를 해가지고 점유율을 끌어올려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지 단가를 낮출 수 있고, 그게 더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당장의 주주 가치가 훼손되거나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땐 그 부분에 초점을 두면 사실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굉장히 단기적인 시각이거든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좀 세뇌되는 경향이 있고 선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죠.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적 분할을 통해 글로벌 FI 유치 및 글로벌 자동차 OEM 업체들과의 조인트 벤처 설립이 이제 가능해지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물적 분할을 해야지 그렇게 가능해져요. 그리고 이제 IPO를 통해서 투자비를 확보할 경우 지금 연간 한 3조 원씩 배터리 투자비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차입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부분도 굉장히 경영적인 측면에서 유리해지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공격적인 배터리 투자에도 나설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현재 증권사들이 평가하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 LG 이제 전지 부분 50조 원 내외 정도의 어떤 밸류를 이걸로 인해 가지고 저는 더 높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분명 할인율을 적용을 해야겠지만 지분 희석 요인 부분 하지만 그런 부분보다 밸류가 높아지는 거에 이로 인해서 밸류가 높아지는 거에 저는 보다 더 가중치를 매긴다.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상장을 통해서 주주가치 프리미엄이 발생할 수 있다는 포인트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전지 전문, 배터리 전문 기업으로서 한국 그리고 나스닥 쪽 동시 상장도 지금 가능할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상장할 경우 순수 배터리 업체로서 이제 평가를 받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화학 배터리 복합 형태보다 주가 프리미엄을 기대를 할 수 있고요. 이는 LG화학의 주주가치에 긍정적이며 주가에도 당연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터리 지배력 희석화에 따른 가치 감소보다 재무부담 축소와 이런 어떤 상장을 통한 자금 유치, 조인트 벤처 가능성들 이런 요소 때문에 고속 성장을 할 것이고 이에 따른 배터리 부문 가치 상승 효과 이게 저는 더 포인트다. 상장을 통한 주주가치 상승 효과가 저는 더 클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그게 주가에 반영될 거라 보는 거고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 조금 더 가중치를 매기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이런 부분에 보다 더 초점을 두고 이 기업을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메리츠 증권에서 리포팅이 셀트론과 헬스케어에 대한 내용들, 뭐 CMO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리포팅을 한번 보면서 분석해드린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오늘은 셀트론 그룹주에 대한 정말 그냥 본업 그 자체죠. 결국 이 기업의 본질이잖아요. 영속 가능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그걸 바라보면서 장기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최근에 이제 제 영상을 구독을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는 분들 계시니까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서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 오버웨이트, 비중 확대를 제시한다.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바이오 의약품의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바이오시밀러 산업의 성장은 필수적이고 필연적이다. 필수적이고 필연적이다. 제약사의 수익성 제고 및 국가의 의료 재정 절감을 위해서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개발 비용과 약가가 낮은 바이오시밀러는 필수적인 사업이다. 블록버스터 바이오 의약품들의 특허 만료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서 바이오시밀러 타겟 시장의 확대는 필연적이다. 이거 바라보는 거잖아요, 사실은. 바이오 의약품 지금 특허가 지금 만료되는 게 지금 계속적으로 엄청 많거든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거 1위 업체가, 상위 업체가 대부분 가져갈 거 아닙니까? 승자 독식 게임인데. 그러니까 셀트론의 지위는 앞으로 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고요. 다른 업종 대비해서 여기서는 경쟁자로 인해 가지고 1위 사업자의 지위가 약화될 수 있다. 다른 분야로는 다릅니다. 여기는 갑작스러운 경쟁자가 출현할 수도 없고요. 이 기존에 쌓은 이 생산 노하우 자체, 이 원가 절감시키는 어떤 생산 능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이오시밀러는 그걸 갖추는데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걸 단기간에 갑작스러운 경쟁자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업체가 이 바이오시밀러 산업에서 발빠르게 제품 출시해서 선점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 같고요.
18년도는 사실 주가가 안 좋았죠. 셀트리온 그룹주들. 유럽의 약가 경쟁이 심화됐었고, 미국 진출했는데 사실 예상보다 좀 매출 점유율이 늦게 올라왔어요. 그 부분들이 결국은 어떤 공매도의 어떤 타겟이 또 됐었고,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좀 과도하게 많이 빠졌었고요. 그래서 이제 2019년도 상반기까지 실적이 좀 악화됐었고, 주가도 많이 빠졌죠. 저점이 한 13만원 정도 됐었나? 셀트론이. 그런 어떤 성장통을 견뎌내고 나서, 2019년도 하반기부터, 이때부터 제가, 이거 2020년도에 사야겠다 판단을 좀 확정을 했었고요. 2019년 하반기 이후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하였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시밀러 가격 인하에 따라서 의료비 절감 효과 자체가 뭐 어마어마하죠. 10억 달러, 100억 달러니까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절감 효과를 지금 확실하게 내어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 정부 딴에서도 뭐 당에 상관없이 이쪽에 대한 의료비 절감을 위한 어떤 약가에 대한 어떤 정책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허 만료 예정인 바이오 의약품의 개수를 보십시오. 올해만 해도 18개, 내년도 10개, 내후년도 13개, 2023년도 18개. 어마어마하죠. 이거 몇 개 업체가 지금 다 가져가는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장은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그냥 바이오 성장률보다 월등한 어떤 성장세를 내주고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CMO 쪽인데요. CMO 쪽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매출액 성장률 비교한 겁니다. 론자, 우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세 개의 기업을 비교를 했고요. 삼성 바이오가 굉장히 작년과 올해 성장률이 높죠. 그리고 이제 우시 같은 경우 제가 한번 분석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내년부터 뭐 오히려 이제 삼성 바이오를 압도한 성장률을 보이죠. 그래서 향후 이제 한 5년 정도는 우시랑 삼성 바이오가 급격하게 성장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CMO 업체를 투자한다면 이 두 기업이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업체가 내년부터 더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우시가 보다 더 좀 상대적인 매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글로벌 CMO 업체 이제 캐파 비교 자체도 지금 현재 뭐 론자가 매출이 더 높잖아요. 사실은 베잉거 잉글하임 이쪽하고. 근데 사실 이제 성장성이 중요한 거죠. 주가에는. 그러다 보니까 캐파를 높이고 있거나 증설 예정인 부분이 우시랑 삼성 바이오가 이제 크다 보니까 보다 더 밸류 프리미엄을 높게 받는 거죠. 그래서 삼성 바이오하고 우시가 퍼 밸류로 친다면 거의 한 150배 이상씩 둘 다 받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성장률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 리포팅을 먼저 좀 보면요.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 쪽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셀트리온의 이제 투자 포인트는 첫 번째, 전 제품이 고른 매출 증가를 내고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내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2019년도 매출액 성장률이 14% 정도였거든요. YOY로. 이게 램시마 SC 출시 전에 이제 재고 확보 차원의 물량이 반영됐다. 근데 그래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 램시마 SC 재고 확보 차원의 물량을 빼고는 6,800억 정도 매출을 냈는데요. 전년 대비 줄어든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품들은 사실 역성장한 거죠. 그 이제 성장통을 겪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19년도 이제 작년 4분기부터 미국의 이제 인플렉트라 램시마가 미국의 이제 최대 사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여기 선호의약품 등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점유율이 좀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부터 급격하게 반영이 되기 시작했고요. 이제 올해부터 특히나 이제 핵심 매출의 어떤 동인은 트룩시마죠. 미국 트룩시마가 이제 이 항암제 쪽이 점유율이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특히나 또 허주마도 일본 시장에서 이제 급격하게 점유율이 올라가면서 이 항암제 계열이 올해 매출을 확 끌어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상반기에 만들어졌고요. 하반기에도 역시나 이 항암제 계열이 역시나 성장을 계속 해줄 거면서
거기에 더해서 이제 램시마 SC가 IBD 적응증을 받으면서 3분기부터 이제 매출이 좀 급성장할 걸로 예상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 제품으로 그런 매출 증가 될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 양호한 이익률 지속 및 원가 경쟁력 확보. 사실 이제 작년에 또 셀트론의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던 이유가 공장을 증설하는 부분이었어요. 일공장을 이제 증설을 하면서 보다 더 이제 그 효율성을 높인 거죠. 그런 걸 하면서 일시적인 어떤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공격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일시적인 요인이었던 거죠, 결국은. 그리고 이제 론자 쪽으로 지금 CMO 외주를 좀 일부 주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초기 생산하면서 밸리데이션 같은 그런 초기 원가가 상승하는 요인이 좀 발생했어요. 그래서 모두 이제 일시적인 어떤 요인이었고요. 이게 이제 작년에 영업이익률이 29.8%로 떨어졌던 게 최근 2분기에는 영업이익률이 42.4%로 올라왔어요. 정상적으로 회복한 거죠. 이제 앞으로 더 높아지면 높아졌지 이 상태로 갈 리는 없죠. 그래서 상당한 그 이익률에 높은 어떤 영업이익률을 보여준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보시면 램시마 생산 간격을 보세요. 이게 이제 생산 수율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인다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경쟁력이에요. 램시마 생산 간격이 3일에서 1.5일로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같은 시간에 2배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만큼 원가도 낮출 수 있고. 그러니까 다른 바이오시밀러 회사들하고 대비해가지고 월등한 원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같은 시점에 출시하더라도 더 낮은 가격으로 동등한 효능을 내는 제품이 당연히 퍼스트 무버가 되겠죠. 점유율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보시면 셀트론 현재 원가 절감을 위해서 생산 수율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원가율 개선을 통해 바이오시밀러의 가격 경쟁에 대응할 기초 체력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 블록버스터 제품의 경우 특허 만료 시점에 맞춰서 여러 개발사들이 한꺼번에 제품을 출시하기 때문에 시장 진입 순서보다 원가 경쟁력 보유 여부가 점유율 확보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한다. 순서도 중요하죠. 순서도 중요하고 거기에 이제 원가 경쟁력 보유 여부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퍼스트 무버를 만들어 주는 거고 그런 자신감이고 경쟁력인 거죠. 따라오기 힘든 경쟁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셀트론을 투자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주요 파이프라인 개발 현황을 이제 보면요. 역시나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현실화된 거 말고 램시마 SC는 이미 현실화됐고 유럽에서 승인까지 다 받았으니까 적응증. 이제 기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까워져 오는 어떤 제품이 정말 수소폭탄 같은 거죠.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이제 올해 3월달에 유럽 허가 신청을 했고 내년도 1분기에 출시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CTP17의 유럽 판매 허가를 신청한 상대로 21년도 1분기 출시가 예상된다. 유럽 내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들이 많이 출시되어 있지만 현재 고농도 제형은 셀트론 제품이 퍼스트 무버로 점유율 확보에 유리하겠다. 그래서 연간 25조 내외 정도의 매출을 내는 블록버스터가 유럽 시장에서 90%의 제품이 고농도입니다. 90% 이상의 제형이 고농도 제품이에요. 다른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은 저농도죠. 퍼스트 무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봐도 뻔한 어떤 시장 침투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같은 제형에 같은 효능을 내는데 훨씬 낮은 가격을 제시한다면 유럽에서는 당연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운 재정적인 어떤 압박을 받는 과정에서 환경 속에서 가장 많이 매출을 내는 부담이 될 수 있는 휴미라에 대한 어떤 시밀러를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트룩시마 램시마 SC, 그리고 내년에는 램시마 SC의 옹기 반영과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의 굉장한 기대감, 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는 뭐 계속 다뤘으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당연히 이제 지금 9만 명분에 대한 치료제 상업 생산에 들어간 상태죠. 그리고 연말까지 임상 이상, 300명 대상의 임상 이상 환자 모집 중일 거고요. 유의미한 결과 확인 시 긴급 사용 허가 승인 신청 예정이라는 거, 계획이라는 거, 요 부분이 핵심이겠죠. 그래서 올 연말 내년 초의 주가의 흐름의 핵심은 요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 그래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내년 1분기 출시 예상, 요 부분은 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셀트론은 지금 2030년까지 매년 한 개 제품을 출시하는 걸로 목표를 잡고 있고요. 이렇게 많은 제품들을 지금 임상 중에 있고 허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휴미라 쪽 가장 기대를 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 허가 떨어질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 다음 아바스틴, 졸레어, 스텔라라, 프롤리아 같은 이 제품들도 이제 후속적으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승인 절차를 거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든든하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좀 정리해서 셀트론 그룹주는 정말 중장기적으로 손색 없는 그런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시장의 어떤 조정 흐름 속에서 좀 느낀 부분을 좀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주식시장에 이제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은 역시 경험이나 기술, 상황이 모두 다르겠죠. 여러분과 저,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뭐 그것 때문에 서로 다르게 주식시장을 이제 보게 되고 생각과 행동을 이제 다르게 하고 있겠죠. 뭐 오늘 같은 날도 마찬가지로 막 푹 밀렸다가 또 이렇게 올라오고 반등 나오고 뭐 이런 날도 이제 거래가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서로 다르게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시세가 만들어지고 하락하고 올라가고 하는 거겠죠. 결국은 이제 단기적으로 볼 때는 뭐 지금 상황에서 뭐 매도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뭐 매수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결국은 뭐 자신의 어떤 행동은 결국은 뭐가 맞다고 하는 거는 기준에 따른 문제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투자 방식과 환경에 따라서 옳은 결정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은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서로 다르게 이제 주식시장을 바라보게 되는 거고요. 뭐 주식시장에서 타인의 판단을 깎아내리고 욕을 해대는 그런 행위를 좀 많이 보게 되는데요. 참 요즘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대중적인 어떤 채널에서도 활동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모두 저는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고 생각해요. 사실 묵묵히 자신의 철학이나 가치관을 고수하면서 나가면 되는 거지. 뭐 인생을 살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남을 비판하고 비관적인 사람보다는 자신의 뚝심을 고수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다 더 성공 확률이 높고 삶의 만족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어떤 행위를 하는 뭐 이런 분들이 조금은 한번 재고해 보시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고요. 남보다는 자신에게 집중하는 게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높이는 것에 저는 보다 더 초점을 맞추고 에너지를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자신을 뭐 내세우거나 홍보하지 않아도 그 빛은 누군가는 알아보게 되고요.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셀트론의 행보가 저는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가가 이제 좋지 않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한 10년 정도 이런 투자자분들하고 이제 밀접하게 호흡하고 좀 지내왔는데요. 그래도 이제 그런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경험들을 하면서 생긴 어떤 노하우라고 한다면, 경험치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결과를 낳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조금은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저는 이렇게 현재 여러분들에게 행동하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뭐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평탄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좀 나눠보면 좀 깊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 친구 통해 가지고 조금 부유한 층, 예, 어떤 기업의 어떤 자제분들 이런 분들하고 한번 자리를 가져본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대화 나누는 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게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인생의 어떤 파고를 넘어서 그런 넘어온 사람들은 깊이가 있고 좀 대화를 하면 저는 재밌더라고요. 그런 분들하고 좀 깊이 있게 지내는 것 같고요. 주식시장의 파고를 넘어서 오면, 예, 아래로의 어떤 정도의 균열, 그러니까 큰 어떤 하락이나 이런 충격, 이런 거 있을 때 혼란을 겪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아마 깊이 있는 경험들을 하신 분들은 아마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이제 인생의 깊이나 나이, 뭐 시장 경험이 이제 깊으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고, 저보다 더 잘 아실 거고, 그런 경험들이 좀 짧으신 분들, 최근에 뭐 이렇게 시작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또. 그런 분들은 100% 공감을 이제 못 하실 수도 있지만, 뭐 사실 이런 시장 흐름, 나중에 보면 사실 뭐 좀 무쌍 같은 그런 거라고 하면 돼요. 예. 주시장을 단편이 아닌 큰 그림, 숲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조정이지, 이게 뭐 붕괴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런 어떤 부분들을 항상 시장을 큰 그림 하에서도 계속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감정의 기복을 보다 더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가까워진다 보거든요. 왜냐면 자신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게 되면 결국은 현명한 판단으로 이어지거든요. 이성적인 판단으로. 그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실은. 좋은 기업을 발굴하고 그런 기업을 분석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예. 그래서 시장이 뭐 이렇게 단기간에 변동성이 격화되면 조금 차분하게 생각해 보는 게 현명한 결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반대되는 의견에 성을 내거나 회사 욕을 하고 자신의 격화된 어떤 감정을 드러내고 뭐 이런 거는 전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자신과 투자한 종목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함을 높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싫어하는 부류가 뒤에서 남 욕하는 사람, 회사 생활 당시에도 회사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하고는 좀 말을 안 섞었어요. 애사심이 없는데 뭐 단 하루라도 그 회사 위해 가지고 뭐 일하는 게 저는 가당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회사를 위해서 일할 수 없다면, 그런 판단이 들었다면 회사를 욕하는 게 아니라 떠나야죠. 월급을 받기 위해서 신념을 버린다. 예,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저는 신념에 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그 길의 한켠에서, 이런 공간에서 또다시 여러분들을 만났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제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제 투자 판단이 옳다고 믿고 가고 있는 사람이고요. 여러분의 생각과 맞다면, 생각하신다면 동행에 저와 함께 희망차게 동참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자신에게 맞는 그 방향으로 나가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 대세 상승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식 거대 자산가로의 길을 가고자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도 고생하셨고 수고 많으셨고요. 오전에 급격하게 빠지는 장 속에서도 잘 견디시고 버티셨습니다. 버틴 자가 반드시 모든 불을 독식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실 겁니다. 네,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